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이혼녀, 이혼남 옛날과 다르게 아무 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경험자인 저로서 생각 좀 다릅니다. 특히 아이까지 낳은 이혼녀는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는 제가 20대 후반의 무렵 직장 여자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는 자신이 영어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친구라며 얼굴도 이쁘고 직업도 괜찮다고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직장 동료 평판도 좋았고 저랑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여자친구가 없던지 1년 막 넘어가던 시점이라 누군가 만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오케이 했고, 그렇게 만났던 아내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저한테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때부터 둘은 서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같이 동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회사가 우리 집 근처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냐는 말에 처음에 다소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이 여자라면 진지하게 결혼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하자고 수락했었죠. 그때의 마음은 진짜 배우자에 대해서 알려면 같이 살아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몇 달간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면서 언능 퇴근하여 집에 가기만 기다리고, 아이도 싫어하는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고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게 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아내의 숨겨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 우울해한다든지 이유도 없이 눈물 흘린다든지 어느 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에 휴가 내고 어딘가를 다녀왔더군요. 그래서 그걸 추궁해보자 아내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내는 사실 어린이집 다녀왔답니다. 사실 자신은 결혼한 여자라고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 먹어서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바람펴서 집을 나와 혼자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못 본 지 1년이 지났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몰래 어린이집 하계회에 가서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날벼락과 같은 이 여자 말에 너무나 당황해서 도대체 이 상황에 제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숨기고 만났다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바람핀 상간남 되는 거 알고 있는 거냐니까. 아내는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서로 별거한 지 1년이 지났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 그럴 일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꺼림칙해서 나중에 따로 변호사에게 몇 번 상담 받아봤으나 제가 일책 사유가 될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당황스럽다고, 왜 이런 이야기 이제야 말하냐며 사귀균부터 말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동거하기 전부터 말해야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한 거 아니냐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렴니은. 떠날 것 같았고 까놓고 말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나를 만났을 거냐며 울면서 사과하던 아내를 보니 저도 참 맘이 착착하더군요. 일단 조금만 생각해보자고 하니까 아내가 무릎 꿇고 빌면서 저 없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저도 아내 정말 많이 사랑하기에 눈물이 덜컥 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아직 이혼 안 했냐니까 곧 서류에도 도장 찍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남자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는 제 권유에 합의 이혼하고 양육비도 50만원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큰 문제 해결하니 그 다음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저희 집이었죠. 이 큰 문제 사실을 대체 어떻게 우리 집에 이야기해야 할지 사실상 감도 오질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여자가 생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같이 사는 만 모르셨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둘이서 길거리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와 마주쳤고 저희 가족들 그 계기로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의 주말에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과 대화 나눴었습니다. 결혼정년기인 저에게 아버지가 너만 좋으면 그냥 결혼하라는 말씀에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며 사실 아내가 이혼녀이고 아이도 있는데 아이는 남편에게 맡겼다는 말에 집이 완전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자식이고 뭐고 저를 다신 안 보겠다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단둘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한 달에 이번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아이 이야기할 때면 이게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마치 결혼 안 했던 제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전 남친과 매번 연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일 아이한테 연락 오면 저랑 데이트하거나 레스토랑에 있다가도 저를 병풍마냥 세워두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통화합니다. 아이 때문에 매번 전 남편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전 남편 집 찾아가서 애도 데려가서 놀고 가끔은 전 남편과 끼어서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놀이공원을 3명이서 갔다고 하더군요. 속에서 진짜 분노스런 뭐 같은 게 끓어오르더군요. 거기다 저희끼리 여행 가기로 한 날도 갑자기 아이가 그 전날 자기랑 놀기로 하자는 말에 거절 못하고 어학하면서 제 약속들 다 펑크가 나며 비행기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그날 아내와 진짜 미친 듯이 말다툼을 하였어요. 아내는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일 뿐 또 아이만 만나면 저는 항상 뒷전이고 아이하고의 약속만 중시하는 모습에 저도 점점 아내가 질려가더군요. 결국 그 문제로 수도 없이 다툼했으나 해결이 되질 않아서 저도 그냥 포기하고 그 후로 말도 잘 안 하게 되더군요. 그러더니 이 미친 아내가 아주 고삐가 풀린 건지 더 제 눈치도 안 보고 이제 아이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이를 데려와 자기 친정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고 하며 나간 아내, 그날 저녁 아내의 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옷 벗고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찍어 저한테 보내더군요. 그때부터 손발이 떨려와 극한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전 남편은 남의 여자 건드리면 너도 이 꼴 나는 거라는데 참 어이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온 아내년에게 어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뻔뻔하고 당당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며 친정집에 애랑 있었지 라며 들러대더군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아내에게 욕하며 사진 들이밀며 이게 니네 친정집이냐고 말하니 그때서야 당황하던 아내의 뺨을 쳐갈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아내가 아이 때문에 만나다 보니 옛날 감정도 떠오르고 해서 전 남편이 아이 핑계로 자주 불러냈고 술 먹다 보니 실수로 관계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관계 한 번 하게 되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관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 듣자마자 모든 것이 다 자업자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인연은 애초에 들고 온 것도 없고 오히려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미년 위자료 소송도 준비하라니까. 아내는 저에게 무릎 꿇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건 저고 그 남자랑 한 번 실수일 뿐이라고 헛소리하는데 정말 징그럽고 역겹기 그지없더군요. 그래서 아내 보고 당장 쩌지라고 지금 당장 안 꺼지며 진짜 내가 너를 두들겨 팰지도 모르겠다니까 제가 진심인 걸 알았는지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이 아내년이랑 이혼하려고 보니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카론 및 현금 서비스 600만원 정도 받았고 그리고 캐피탈회사 3군데에 대출 신청해서 4천만원 대출 받아서 두 놈년이 쓴 정황이 있었더군요. 처음에 신용카드야 제 명의고 본인 확인 없이 정보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치지만 어떻게 일반 캐피탈 회사에서 신용대출 아무리 남편 정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신청했다지만 제 확인 절차 하나 없이 승인이 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내와 상간남한테 연락해보니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두년놈과 아이까지 해서 잠적해버리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이 사유로 싹 다 신고했습니다. 실종신고까지 하고 결국 2년놈들 잡아서 법정재판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부채는 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걸로 판단되어 전 안 갚아도 되었고 상간남 소송과 아내년 위자료 소송에 사기 혐의로 두 놈 다 묶어서 통으로 구치소 구속까지 가게 되었습니다.